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다뜨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계셨나요? 아마도 작업기 영상은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어발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걸 소개하는 영상이라도 찍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게 되었습니다. 문어발들을 정리를 좀 하고 지금 남은 거는 제 기준에서는 정말 개수가 몇 개 되지는 않거든요. 동생은 그래도 늘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 친구들을 지금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 추워졌다가 또 살짝 풀린 것도 같아요. 지금이 아니면 이제 밖에 나와서 뜨개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하려고 이때 이제 조금만 더 추워지면 밖에서는 못할 테니까 부지런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뜨개를 거의 못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다시 줄어들기는 할 건데 뭐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뭐 회사라기보다 부서의 내부 사정으로 조금 일이 더 많아졌고 이게 언젠간 줄어들기는 할 건데 그게 기약이 없어가지고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 모르겠고, 그래서 조금 야근도 많고 또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뜨개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주말에 뜨개를 하고 평일에는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잠깐 뜨는 정도인데 아침에 뜨개하는 시간도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FO가 나오기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어발이라도 소개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 마침 정말 그거를 꼭 하라는 뜻인지 제가 엄청난 것을 발견해 버렸습니다. 저에게만 엄청난 것이기는 한데, 글쎄 제가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지금 뜨고 있는 게 스웨터 넘버 12 My Favorite Things 니트웨어 스웨터 넘버 10인데 요거를 제가 뜬다고 올렸었는데, 올렸을 때는 제가 이거 초록색은 모달 앙고라 다크 청록, 그때 저 포린용 가디건 떴던 그거고, 오늘도 비행기가 지나가네요. 요거는 모달 앙고라 다크 청록이고, 요거는 제가 푸빌 콰이어트라고 했는데 푸빌 콰이어트가 아니었어요. 제가 스와츠 뜰 때 영상에 보면은 푸빌 콰이어트랑 라쿤 코지 애쉬그레이랑 두 개를 같이 떴었잖아요. 그 중에 저는 푸빌로 이거를 작업할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그걸로 조끼를 뜨려다가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거를 뜨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거를 그 실을 제가 200g인가 300g인가 조끼 뜨려고 많이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인 줄 알고 꺼냈는데 두 개를 똑같이 말아가지고 제가 그냥 회색깔이 보이길래 찝어서 떴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 실이 라쿤 코지 애쉬그레이였던 거죠. 제가 그때 영상을 보면은 두 개 색깔이 다르다, 이거는 조금 더 약간 보랏빛도 나고 그렇게 뭔가 색깔이 좀 다르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래요. 근데 그때는 회색은 회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푸빌 콰이어트인 줄 알고 꺼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고, 어쩐지 근데 실 감촉이 제가 분명 스와츠를 뜰 때는 푸빌이 그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뜨는데 너무너무 실이 촉촉하고 손에 착 감기고 좋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라쿤 코지였던 거죠. 라쿤 코지 실이 되게 부드럽고 진짜 뭔가 손에 착 감기는 느낌, 촉촉하고 되게 좋습니다. 지금 이거 4합 해가지고 4mm로 뜨고 있습니다. 실 색깔도 그냥 회색이 아니라 참 예뻐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꼬리님 영상에 댓글을 잘못 달았더라고요. 꼬리님께서 이사거 회색실을 쓰는데 그 검은색 먼지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뗄 수가 없는 수준이고 그게 원래 그냥 털인 것 같다. 근데 거슬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실에 잘 보면은 그런 까만 색깔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안 보이겠죠? 여기에서는. 근데 그런 게 조금씩 있는데 한 번씩 거슬린다 생각은 했는데 똑같이 저도 회색 실이잖아요. 그래서 회색 실이 다 그런가 봐요. 저는 푸빌 콰이어트 쓰는데 그렇다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푸빌 콰이어트가 아니라 라콘 코지 애쉬그레이의 그런 간혹 가다가 까만색 실 같은 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뭐 기분에 따라서 떼고 싶을 땐 떼고 안 떼고 싶을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발견했을 때는 어떡하지? 막 되게 저는 라콘 코지로 원래 다른 걸 뜨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전 그레고리아 파이버스의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제가 봄에 뜨던 도안이 있었는데 아마 미래의 제가 자막으로 넣어둘 거예요. 그 옷을 뜨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이걸 써버렸고 푸빌은 지금 실 양이 많지 않아서 그걸로 뜰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건 뭘로 뜨지?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원래 그 봄에 뜨려던 거는 그 색깔이 저랑 너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떠도 잘 못 입을 것 같아가지고 뜬 게 아깝긴 하지만 포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지금 뜨개 계획은 조금 엉망이 되었는데 어쩔 수 없죠. 다른 실로 뜨라는 뜻이겠죠? 다른 실을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 옷을 조금 변형해서 뜨고 있어요.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아주 약간 보트넥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인지 팔통이 좁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필이면 이제 팔뚝살이 상당히 많은 편이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예 처음에 코를 잡을 때부터 여기에 보면은 요 레글런 부분을 아예 이제 얘네가 세트니까 겉뜨기 안뜨기 세트니까 여기를 하나를 줄이고 두 코를 줄이고 그 두 코를 팔에다가 넣어줬어요. 근데 여기서 두 코 줄이고 여기서 두 코를 줄였으니까 남은 두 코는 사이좋게 여기 두 코는 여기에 여기 두 코는 여기에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앞뒤가 두 코, 팔 쪽이 두 코 사이좋게 두 코씩 그래서 늘어난 상태인데 이렇게 봤을 때 크게 티가 안 나지 않나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올렸는데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눈치를 찾는데 말씀을 안 한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일단 그렇게 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늘림을 계속 레글런 양쪽을 하다가 분리 직전에 몸통만 늘리거든요. 팔은 안 늘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입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멈추고 이제 합쳤고 입어봤더니 이렇게 목 부분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세탁하면 괜찮아지겠죠? 괜찮아져야 할 텐데. 그리고 여기가 저먼션 로우가 있기는 한데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단차가 거의 안 나는데 뭐 없는 것보다 낫기는 한데 제가 이거를 되돌려서 단차를 더 만들어줬을 때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어가지고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냥 놔뒀습니다. 이게 또 배색도 들어가다 보니까 조심스러워가지고 더 만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도안을 진짜 제 마음대로 막 바꿔서 잘 하는데 요거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코스만 조금 조절해서 잡아줬습니다. 그게 뜨개 옷의 매력이잖아요. 제 체형에 맞게 뜰 수 있는 거. 안쪽 면 되게 예쁘지 않나요? 오늘 찍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어제 KT에서 낮에 잠깐 먹통이었잖아요. 전화가 인터넷이 전화는 되더라고요.
근데 저 KT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제 직격타를 맞았는데 갑자기 그때가 생각났어요. 2018년 가을 겨울 그쯤에 왜 한번 KT 충정로 근처 어디에 그 KT 지사에서 왜 불이 나가지고 KT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화랑 뭐 인터넷이랑 이런 게 안 됐던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당시에 그 근처에 살고 있어가지고 직격타를 맞은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가 주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말 내내 연락도 안 되고 인터넷도 못 쓰고 그랬는데 정말 다행히 저희 집에 와이파이는 SK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와이파이로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고 지인들한테 연락을 했고 막 주변에 이제 주말에 당시 대학원 다닐 때여가지고 뭐 과제하러 근처 카페에 가고 막 그러면은 다 거의 대부분 KT를 진짜 많이 쓰나 봐요. 단말기 결제하는 건 뭐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다 현금만 받고 막 그 일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월요일이 돼서 이제 출근을 하면은 근처인 여의도는 또 터져요. 여의도에서는 전화도 잘하고 인터넷도 잘하다가 또 퇴근해서 집 근처로 오면은 서대문 쪽에 오면은 또 안 터져요.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지내서 당시에 그 규정이 먹통이 되고 3시간 이상이 지나면 보상을 해준다는 뭐 그런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 3시간 규정에 의해서 저는 당시에 보상을 받았는데 얼마나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마 기본 요금 정도 보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3시간이 안 돼서 안 된다면서요. 3시간에 그냥 몇 분 못 미치는 것 같기는 하던데 뭐 저 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인터넷 잠깐 못 쓰고 통화 잠깐 못 하는 정도지만 가게를 하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컸을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딱 점심시간대여가지고 뭐 KT에서 또 LG에서도 그랬다고 하던데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겠지만 당연히 이런 일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몇 년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좀 더 잘 마련이 되어 있었어야 하지 않나. 뭐 자연재해든지 무슨 일이든지 생겨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응 이런 게 뭐 제가 관계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그걸 다시 경험해 볼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요 배색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단마다 바꿔주는 거여가지고 이제 다른 배색처럼 뭐 장력 조절이나 뭐 그런 차이 때문에 고민을 안 해도 되고 되게 배색을 쉽게 해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배색을 이제 갓 처음 도전해보는 배색 초보들도 이건 근데 배색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기도 해요. 거의 그냥 실만 바꿔주는 수준이라서 네, 나는 배색이 조금 아직은 선뜻 도전해볼 용기가 안 난다 하는 분들도 이건 거의 진짜 배색이란 개념 없이 어렵지 않게 떠볼 수 있는 옷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안이 제 생각에는 조금 친절한 편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깔끔하고. 그래서 이제 물론 영문 도안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저는 놓치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서 잘못 뜰 때도 있는데 읽어보면 다시 이런 말이 있었네 막 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렵지 않은 영문 도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출근할 시간이 되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는 하고 싶은 얘기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편이긴 한데 막상 뜨개를 하면서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모달 앙고라 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했던 게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마음에 걸려서 추가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때쯤에서는 밖에서 뜨개 하면서 영상을 찍을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쉬는 시간 같은 때에 제가 잠깐
회사 안에서 뜨개를 할 때 영상을 찍어두고 이렇게 뒤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라라뜨개의 모달 앙고라 다크 청록 5합 실은 제가 포린용 가디건을 뜰 때도 사용했던 실이에요. 그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옛날 영상이라 거의 기억하고 계신 분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좀 실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색깔도 보시는 대로 되게 예쁜데 약간 돌아가요. 실이 약간 돌아가가지고 제가 메리아스 편물을 뜨지는 못하겠다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무늬가 있는 포린용 가디건을 떴던 건데, 그리고 세로 수축도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메리아스 무늬가 아니기도 하고 또 가운데에 중간중간에 배색으로 들어가는 실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하지 않고 떴습니다. 라쿤 코지도 그렇고 모달 앙고라도 그렇고 둘 다 실이 상당히 부드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뜨면서 입어봤을 때도 느낌이 상당히 좋았고 또 코 정리가 되게 잘 된다고 느껴진 실이었어요. 제가 포린용을 떴을 때 정말 초보였는데 그때 되게 예쁘게 뜨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근데 뜨고 나서 되게 예쁘게 정리가 된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먼지 날림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워낙 문어발이 많기도 하고 모헤어로 뜨고 있는 이제 옷도 있다 보니까 먼지 날림에 대해서 크게 못 느끼고 있기는 해요. 저는 지금 약간 비염이 다시 재발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냄새도 잘 못 맡고 맛도 예전만큼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분명히 있기는 한데 사람들마다 먼지 날림이 되게 심하다고 생각하는 실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했던 그 바늘 이야기의 코튼 미니콘을 어떤 분들은 되게 잘 사용하시고 오히려 제가 잘 썼던 모달 앙고라가 먼지 날림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서로 다른 것 같아서 이 실은 먼지 날림이 심해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는 수준이 돼야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두 실은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까지 심각한 실은 아니고 장점은 상당히 부드럽고 색깔이 예쁩니다. 하나야, 여기 볼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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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기 봐야지.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예요. 하나 손. 잘했어요. 하나 오른손. 그렇지, 오른손 잘 줬어요. 왼손. 그렇지, 왼손도 잘 줬어요. 우리 하나 똑똑해, 그지? 응? 하나 일어나. 일어나. 그렇지. 하나 다시 앉아. 그렇지, 잘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도저히 아침에 뜨개수다를 찍을 시간이 안 나가지고 저녁에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찍게 되었으니까 평소에 제가 집에만 놔둬가지고 잘 밖에서는 소개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소개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트윙클 스웨터입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답정너.
넥밴드는 이렇게 꼬아뜨기 고무단으로 떠줬습니다. 그리고 트윙클 스웨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함뜨 방에 들어가서 뜨고 있는 중이고, 라라뜨개의 알파카 울로 뜨고 있습니다. 트윙클 스웨터는 배색을 이렇게 두 가지로만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메리아스뜨기 부분이 나와요. 배색이 없는 그 부분을 또 다른 색깔로도 해서 세 가지 색깔로도 배색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총 세 가지로 하려고 여기 파란 색깔이랑 아이보리 색깔이랑 베이지 색깔까지 같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배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되게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원래 사실은 베이지 색깔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갔다가 중간에 이제 이거 뜰 때 실수한 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모양을 잘못 떴어요. 배색을 잘못해가지고 모양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흰색이랑 파란 색깔 뜨는 부분을 두 개를 반대로 떠버린 거예요. 제가 주말에만 좀 정신 차리고 뜬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정신을 놓고 그렇게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슬프게도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주 전에는 주말에 오랜만에 뜨니까 또 조금 정신을 놓고 늘림을 KFB로 해야 되는데 M1R로 해버린 거예요. KFB로 하면은 만약에 세 코마다 KFB로 늘림을 하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 둘, 세 코를 뜬 다음에 네 번째 코를 뜨면서 KFB로 늘려주고, 다섯 번째 코에서 다시 하나, 둘, 세 코를 뜨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M1R로 늘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코를 뜬 다음에 M1R로 늘리고 네 번째 코부터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셀 거니까 당연히 코수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제가 M1R로 뜬 게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코수를 계속 세고 또 세고 뭐가 문제지 하면서 거슬러 가서 앞에는 어떻게 코수를 맞췄나 세고 또 세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KFB라는 말이 써 있었고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KFB로 늘림을 해야 했었지. 요크 늘림을 하고 그렇게 주말 하루를 다 보냈던 날도 있었어요. 동생은 네가 문어발로 뜨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문어발이 없으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저는 요거를 집에서밖에 못 뜨는데 그럼 밖에 나가서 뜰 게 없잖아요 라고 변명을 하기엔 그 개수를 넘어서기는 하지만 그래도 뜨고 싶은 걸 떠야 마음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뜨고 싶은 게 다른 거니까. 다른 분들은 다들 이해하시죠? 근데 함뜨로 뜨니까 좋은 점은, 저는 이렇게 색깔을 정해서 이제 배색을 뜨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되게 다양한 배색을 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도 진짜 한 소극적임하고 좋지 않은 표현인데 다른 대체를 못 찾겠는데 쫄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처음으로 함뜨방 들어가 보니까 뭐 궁금한 점도 찾고 주의점도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배색을 저처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장력 조절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는 꼭 스와치를 한번 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요 감이 와서 요 배색 뜨개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스와치를 한번 떠보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요 장력 조절이 어려워서 아예 바늘 사이즈를 더 키워서 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 조금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소개해 드릴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애착 스와치를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애착 스와치의 주인공인 포포아비의 메리노 레이스 실 오로라 색상이랑 비바짐에서 구매했던 메리노 헤어, 아마도 아이보리 색상이었겠죠? 지금은 품절이 되었습니다. 요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합사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벌룬 스웨터를 뜨는 중입니다. 벌룬 스웨터는 넥 부분이 좀 길잖아요. 7.5cm를 엑스스몰 기준으로 넥밴드를 7.5cm를 떠야 되는데 저는 정말 슬프게도 목이 좀 짧아가지고 이거를 반목티로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그만큼까지는 뜨지 않을 생각이에요. 하지만 뭐 그 반도 안 온 것 같죠? 아직 3cm도 안 됐더라고요. 일단 이거를 한 6cm 정도 떠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7.5cm까지 뜨기에는 저는 그 뿌띠니트님처럼 목이 길지 않아서 그러면 제가 입기에는 어려운 옷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입을 수 있도록 넥밴드를 조금 줄여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떠서 만들어 입는 옷의 장점이잖아요. 제가 넥밴드나 뭐 이런 저의 체형에 맞게 옷 사이즈를 조절해서 내 입맛에 맞게, 내 취향에 맞게 뜰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요 벌룬 스웨터도 꼬아뜨기 고무단으로 이렇게 넥밴드를 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제가 별실 코잡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실이 있어요. 하고 아직 이걸 안 잘라냈거든요. 이 별실 코잡기 방법은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울산댁의 반듯반듯 예쁜 고무단 그 영상을 참고해서 떴습니다. 이게 만지기만 해도 되게 폭닥폭닥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메리노 헤어가 되게 보들보들 해가지고 진짜 만지면 되게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때탈까봐 밖에 나가서 뭐 떨어뜨리거나 뭐라도 묻으면 진짜 마음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집에서만 고이 모셔놓고 이렇게 뜨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진짜 얼마 뜨지도 못했고 또 특히 제가 뜨게 할 시간이 요즘 거의 없어가지고 많이 뜨지도 못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 다음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것은 요 스와치예요. 이렇게 두 가지 스와치입니다. 먼저 요 스와치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약간의 스포가 있는데 제가 찍고도 항상 작업기를 다 올리지는 못하거든요. 뭐 어느 정도 뜨다가 푸르시오 하는 경우도 있고 천년의 문어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찍는다고 해서 다 작업기로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한 두 가닥 중에 요 한 가닥은 열매다리 틀의 새벽 안개 모헤어 피스타치오 색상이거든요. 요거 세 겹으로 제가 지금 뿌띠니트의 노비스 가디건을 뜨고 있고 몸통을 다 뜨고 한쪽 팔 부분에 고무단을 뜨다가 이제 실이 부족한 거예요. 옆에 팔이 한쪽 남았는데 그래서 실을 추가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거면 팔만 뜨고 나면은 분명히 모헤어가 많이 남을 텐데 다른 실도 하나 구매해서 같이 합사를 해서 옷을 또 하나 뜨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매다리 틀에서 산책이라는 실의 연두색을 주문을 했습니다. 연두색은 조금 약간 뮤트톤 같은 느낌의 연두 색깔이고 피스타치오는 약간 민트색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근데 두 개를 합사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서 이걸로 산레스간에 켈리 스웨터를 떠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스와치는요 라라뜨게의 폭스 30% 실 블루 색상 4합이랑 솜솜뜨개의 멜란지 모헤어 바다 색상 2합 이렇게 6가닥을 합쳐서 4.5mm로 떴습니다. 요거는 4mm로 떴습니다. 실 각각
모헤어 한 겹, 산책 한 겹 해서 두 개 합쳐서 4mm로 떴고, 이거는 5mm로 떴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상 이 크기 차이를 보니까 이게 되게 옹졸해 보이네요. 이날은 아마 엄청 피곤한 날 떴나봐요. 보통 퇴근하고 뭐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데 조금 아쉬울 때 이렇게 스와치를 뜨곤 하는데, 아마 이날은 진짜 많이 피곤했나봐요. 되게 옹졸한 스와치를 뜨고 잠이 들었나봐요. 그리고 되게 변명이 그죠? 이거는 두 개가 약간 색상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이런 거 별로 멜란지 느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긴 했는데, 최근에 그 누미 가디건 가을 버전 올라온 거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누미 가디건을 떠서 입으셨는데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 느낌을, 평소라면 안 좋아할 이 느낌을 이번에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사연이 있는 스와치인데, 요 바다 색상 모헤어를 왜 샀냐면, 한 달 전인가 그것보다 더 전인가 니픽스에서 세일을 해가지고 동생이 실을 산다고 하길래 저도 팔레트에서 피오니 색상이랑 델타 색상이랑 두 가지를 샀어요. 근데 그게 사고 동생한테 배송이 왔는데, 동생이 샀으니까 본인 집으로 먼저 배송이 왔는데 색상이 너무 진해 하고 사진을 보내주는데 진짜 너무 진한 거예요. 저는 이 정도 느낌인 줄 알고 산 건데 너무 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받았는데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또 더 진해요. 너무 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흡사하려고 요 바다 색상을 산 건데, 두 개를 합사했더니 진짜 이건 아니다, 도저히 옷을 못 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이 이 실을 어떻게든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폭스 블루 색상을 산 건데, 나라뜨기에서 이거 산 건데 두 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니픽스에서 팔레트 실을 사실 때는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색상이 그 색상이 아니구나를 꼭 인지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동생도 정말 연한 약간 연핑크 느낌인 줄 알고 블러셔 색상을 샀다가 그냥 누가 봐도 핑크 하는 색상이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왜 샀냐면, 이제 실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막상 세일률이 높아도 원하는 색상이 없다고, 그래서 원하는 색상을 사려면 이런 중간에 하는 세일을 노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노려서 산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될 줄이야. 그리고 요 모헤어 두 개가 다르잖아요. 이거 비교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열매달 이틀에 새벽 안개 모헤어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긴 해요. 뜰 때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뜰 때는 그냥 틴실크 모헤어도 그렇고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 피스타치오로는 가디건을 떴잖아요. 바디를 다 떠서 계속 입어보는데, 뜰 때는 몰랐는데 입어보니까 되게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극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요 송송뜨개 멜란지 모헤어는 요 새벽 안개보다는 조금 더 자극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뿌띠니트님의 애기들은 제가 느끼기에 그 따가운 틴실크 모헤어를 되게 잘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따갑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 다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보기에 모헤어는 약간 깃털 같은 느낌이라면, 요 메리노 울 헤어는 솜 같은 느낌이에요. 깃털 같은 느낌, 솜털 같은 느낌.
약간 까칠까칠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모헤어 많이 주는 느낌이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각각이 가진 특징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스와치 2가지와 문어발 2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자러 갈 시간이에요. 제 기준 너무 늦었어요. 이제 눈이 조금씩 감겨오고 있고 얼른 자야지 내일 또 출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러 갈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에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아침인가요? 낮인가요? 저녁인가요? 어떤 시간에 보시든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따뜻한 이야기도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걸 얼만큼 하게 될지 어떻게 하게 될지 뭐 전혀 예상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응원 보내주시고 잘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무려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제가 채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사실 유튜브를 안 할 때는 댓글을 못 달았거든요. 그 영상을 구독하고 엄청 기다리고 보면은 꺄르를 너무 좋아하면서도 이제 조금 부끄럽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막 그래서 댓글은 못 달았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댓글을 다 달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잘 보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시는 그 한 문장에도 진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잔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진짜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마 제가 지금 찍은 영상들이 짧아서 뒤에 하나 정도 더 붙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럼 다음에 또 뜨개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의 새로운 문어발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짠! 이건 노프릴 스웨터입니다. 네, 노프릴처럼 안 보이셔도 노프릴 스웨터가 맞습니다. 제가 좀 변형을 했어요. 이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실은 솜솜뜨개의 모헤어예요. 멜란지 모헤어 그레이 핑크 색상입니다. 이 색상을 보고 너무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걸로 노프릴 뜨면 되게 예쁘겠다 하고 이미 살 때부터 노프릴을 떠야겠다라고 계획을 했고 4합에 4mm 추천이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2합으로 주문한 다음에 이렇게 감아서 양쪽에서 바깥쪽에서 그리고 안쪽에서 이렇게 빼서 쓰고 있습니다. 색상이 진짜 엄청 예쁩니다. 그리고 도안은 노프릴 스웨터를 제가 이전에 한번 떴었잖아요. 근데 그때 대차게 한번 말아먹었어요. 그때 리네 실로 떴는데 리네가 여름에 입기는 좀 무거워요. 실이 4mm로 뜨는 그 리네 실은 여름에 입기는 조금 두껍고 약간 실 무게도 있고 그래서 많이 늘어지기도 하고 노프릴을 뜰 때 이제 좀 변형을 해서 떠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시작할 때 이제 겨울 옷이니까 넥 부분이 조금 더 올라오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늘어질 거니까 8코를 줄이고 8코씩 늘어나는 동안이니까 일단 늘어나는 거 방지해서 8코를 줄이고 또 목이 조금 올라왔으면 좋겠어서 8코를 줄이고 총 도안에서 X 스몰 사이즈에서 16코를 줄인 다음에 코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넥 부분은 처음에는 이제 3mm로 뜨기 시작했고 여기 밑에는 메리어스 뜨기 부분은 4mm인데 요 사이에 혹시 몰라서 넥 부분이 생각보다 좀 내려왔을 때 어떤 핏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원래 여기 넥밴드를 4cm를 떠주는 건데 3mm로 4cm를 떠준 다음에 3.5mm로 2cm를 더 떠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mm로 바디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입어봤더니 제가 생각한 것만큼 넥이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노프릴은 확실히 깊이 파였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처음에 16코를 줄일 때 너무 많이 줄이는 거 아니야 뭐 생각이 하고 좀 걱정을 했는데 막상 떠보니까 더 줄였어도 됐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4합 4mm 추천이었는데 약간 빡빡하다면 빡빡하고 근데 모헤어다 보니까 좀 비침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성근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 10cm에 18콘가 19콘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뿌띠니트는 4mm에 21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X 스몰로 떴어도 옷이 조금 더 컸고, 그래서 마지막에 레글런 늘림을 좀 덜 해줬습니다. 이게 핏이 다 뜨고 났을 때, 팔까지 떴을 때 어떻게 될지를 한번 봐야지 다음에 노프릴을 한 번 더 뜰 때 좀 더 감이 올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모헤어로 떠가지고 가볍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핏을, 무게에 따른 핏 뭐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새롭게 변형을 해서 뜬 부분들이 어떻게 핏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TMI인데 저희 회사가 이사를 갑니다. 새 들어 살다가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서의 뜨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사를 주말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바빴어요. 이사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일도 좀 많고,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야근이 좀 많았고, 그래서 뜨개도 많이 못했습니다. 이사 가고 나서도 뭐 딱히 나아지진 않겠죠? 그래도 전 옛날에는 일할 때 야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대학원 안 다닐 때도 야근을 많이 했고, 주말에도 일을 엄청 많이 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들 주말에 일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 얘기를 늘 했었는데, 지금은 주말이나 퇴근을 하고도 일을 하는 경우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가지고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뜨개를 잘 못할 뿐이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미의 세포들 혹시 보시나요? 저는 그 원작 웹툰을 엄청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의 원픽은 어느 세포였을까요? 그 남자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남자 사람들은 제쳐두고 다들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을 한 번쯤 당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안 보신 분들에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누구한테 배신당했는지는 보신 분들은 비밀로 하기로 하고, 그죠? 완벽한 남자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또 웹툰을 보다 보면 믿게 됐었죠. 아무튼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세포들이 진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유미의 세포들 중에 원픽은 출출세포입니다. 출출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저의 프라임 세포도 출출이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은 프라임 세포가 뭐 사랑세포나 이런 좀 러블리한 친구들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서 왜 나는 저런 러블리한 세포가 프라임 세포가 되지 못하고 출출 세포가 프라임 세포일까, 뭐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출출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저 사실 집에 출출이 인형도 있어요. 저는 아마 이성세포가 상당히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유미의 세포들이 보다 보면 공감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욕세포가 욕을 대차게 하고 수감이 되었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마음속 깊은 곳이 갑자기 열린다든가 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게 그런 소소한 것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웹툰을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프라임 세포가 어떤 세포인가요? 근데 뜨개를 좋아하면 프라임 세포가 뭘까요? 뜨개 세포일까요? 뜨개 세포라는 게 있을까요? 만들기 세포? 창작 세포? 패션 세포? 뭘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요즘 날이 엄청 추워졌다가 다시 조금 풀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밖에서 뜨개를 하기에는 조금 추운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요즘 뜨개 옷 입기 너무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저는 아쉽게도 정장을 입어야 되는 때가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뜨개 옷을 잘 요즘 입지는 못하는데, 더 추워지면 아예 안에 입으면 되니까 좀 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다른 분들이 출퇴근할 때 뜨개 옷 입으신 거 사진으로 막 올려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뜨개하는 보람이 있는 계절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풍도 들고 요즘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들 뜨개하는 보람이 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가을날 뜨개와 함께 보내시고, 저는 제발 곧 작업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뜨개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